안녕하세요. 오늘은 114회 매물계 이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국 법인이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아니죠. 외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법이 아닙니다. 1번이 틀렸고. 2번.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법인도 단체도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3번. 외국의 정부 지자체는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4번. 영리 아닌 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수익사업에서는 납세 의무 다 져야겠죠. 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로서 추후 경정 청구가 가능한 것은 1번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평가손 결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2번 생산설비의 폐기손 이것도 결산서 계상해야 되고요. 3번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평가손 결산서 계상해야 되고 4번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 매출금 이건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더라도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은 4번이에요. 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반드시 기타 사유줄로 처분하지 않는 것. 기타 사유줄은 이제 계산한 건 계산식을 통해서 산출된 거는 대부분 다 기타 사유줄 되는데 살펴보면 1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입금 계산식 이거 맞고요. 2번 기업 업무 추진비의 한도 초과액 맞고요. 3번 업무용 수용자 처분 손실 중 한도 초과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도 계산식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근데 이거는 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대손 사유가 대손 사유를 충족하면 송금이 맞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없어요. 근데 대손 사유가 이제 안 돼서 한도 초과가 난 거죠. 그러면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단기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가 되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계산식에 해당하는 건 대부분 다 기타 사유줄에 해당하는데 4번 대손 충당금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 관세를 포함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2번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 관리에 관한 매입세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송금에 산입해야죠. 부가세, 매입세 공개도 안 되는데 송금 산입은 돼야 되죠. 사업을 하면 자동차가 필요한데 송금 산입도 안 해주면 너무한 거죠. 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과태료는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잘못한 거니까. 4번 가산금리 강제 징수비는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잘못한 거죠. 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업무보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송금 불산입 맞죠. 2번 법인세 공제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이거는 송금 불산입 맞습니다. 법인세 자체가 송금 불산입 항목이잖아요. 3번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 소액주주 임원 사택유지비는 송금입니다. 송금이에요. 3번이네요. 네, 4번 주식 할인 발행차금 이것도 송금 불산입이죠. 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지출증명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맞고요. 2번 현금영수증 맞고요. 세금계산서 맞고요. 계약서 아닙니다. 회계 처리도 계약서만 있으면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부금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속한다. 맞죠? 네, 기부금은 현금주의입니다. 2번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3번 특례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장부가이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큰 금액으로 하는 건 접대비겠죠.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처리합니다. 3번입니다. 4번 당해 연동에 발생한 기부금과 2월 기부금이 있는 경우 발생 순서가 오래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한다. 맞습니다. 8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퇴직급여가 송금불산입 되는 경우는 퇴직급여가 송금불산입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라고 또 봐도 무방하죠. 1번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이거 현실적으로 퇴직했다고 합니다. 2번 법인의 임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 변경에 의하여 퇴직한 때 이것도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고요. 3번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 이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이것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 장부가액 감액한 경우만 해당 시에는 평가 후의 금액을 법인세법에서 인정한다.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유형자산을 증액했어요. 그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데 법이 따르지 않은 평가 이익은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 화재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네, 파손됐으니까 감액해야겠죠. 3번 재고자산으로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네, 썩었는데 감액해야겠죠. 4번 가상자산은 선의선출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맞습니다. 1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비로 계상한 수선비를 감가상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은 1번 개별 자산별로 6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한 수선비, 6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한 수선비 이거 수익적 지출입니다. 1번이네요. 2번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의 설치, 자본적 지출 맞고요. 3번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의 복구, 자본적 지출 맞죠? 4번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자본적 지출 맞습니다.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자산 총액의 20% 이상만 상실해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 중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법인에게 있는 것은 상실된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3번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2월 공제가 가능하다. 맞고요. 4번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습니다.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내국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3번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보정을 요구해야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본다. 맞습니다. 1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업무용수공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수공차 관련 비용 등으로 송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맞고요. 2번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 가액의 1000분의 5 맞습니다. 3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금액의 1만분의 20 맥스죠.
그래서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와 수익금액의 1만 분의 20 중 큰 금액을 해야 합니다. 가산세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증명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 증명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 맞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배영리 법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1번이 틀렸네요. 2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3번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거래징수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4번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매매를 영위하는 개인은 업무를 종관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습니다. 3번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맞습니다. 1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상표권의 양도 맞고요. 2번 상품권의 양도, 상품권은 현금이죠. 현금이나 다름없다고 봐요. 그래서 재화를 인도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건물의 현물출자,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이죠. 4번 전기 재화 맞습니다. 1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한 개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1번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네, 맞습니다. 2번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소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이걸 잘 기억하셔야겠죠? 3번 그 다음에 본점 혹은 주사무소만 가능하고 지점 혹은 지점은 안 돼요. 네, 지점은 안 됩니다. 3번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는 법인 사업자는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제가 본점에다가 신청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방금 지점 안 된다고. 3번이 틀렸네요. 4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을 해야겠죠.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부는 받기로한테 맞습니다. 2번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부를 받기로한테 맞고요. 3번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 맞습니다. 4번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데 간주 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그 다음에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때 공급 시기로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네요. 1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2번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포기할 수 있다. 아닙니다. 면세 포기만 있어요. 면세 포기하고 5년 동안 다시 적용할 수 없죠.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영세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상호주의라는 게 너희 나라에서도 영세면 우리나라에서도 영세 줄게 이겁니다. 네, 4번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맞죠? 20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1번 환입된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포함되면 안 되고
2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급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관련되지 않았는데 과세표준을 포함하면 안 되겠죠. 3번 정기할부 판매의 경우 할부이자 상당에 포함됩니다. 이거 이제 뭐 생각하시면 좋냐면 렌탈이요, 렌탈. 그 어떤 기계나 자동차를 빌리면 그 이자가 포함돼서 그 렌탈료에 포함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할부이자 상당히. 왜냐면 기계나 그 차량은 오랫동안 쓰잖아요. 그래서 장기화풀 판매로 많이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포함돼서 생계한도가 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렌탈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장기로 이제 렌탈하는 경우 있죠. 그것도 무조건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 가액에서 할인의 중금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2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 불공제죠. 2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불공제죠. 3번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 불공제죠. 4번 운수업 등의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 공제 맞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는 매입세 불공제죠. 2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의제 매입세 공제율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 108분의 8, 106분의 6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2번 음식점을 경영하는 해당 과세기관 과세 표준 2억 이하인 개인사업자 100분의 9 맞고요. 3번 음식점을 경영하는 해당 과세기관 과세 표준 2억 초과인 개인사업자 108분의 8 맞습니다. 4번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과세 유형 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맞습니다. 2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생계에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서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이거 생겨서 반드시 발급해야 됩니다.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이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은 적용이 되는 거 맞는데 국내에서 거래되니까 생겨서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부동산 임대 용역중 간주임대료 생겨서 발급할 수 없겠죠. 3번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 전표랑 생계연서 둘 중에 하나만 발급해야겠죠. 네, 그래서 아니고 4번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이것도 간편 사업자 등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계연서 발급해야 할 수 있어 발급 의무 있습니다. 2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자는 1번 일정 부가 기간에 생계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생계연서 발급 대상인 간이가세자 맞습니다. 예정신고 간이가세자는 원래 예정신고를 안 해요. 그쵸? 간이가세자는 원래 예정신고를 안 하고 2번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합계액이 2억 원인 법인사업자인데 1억 5천 이상이다. 그럼 예정신고 하셔야 돼요. 네, 반드시 해야 되고 3번 사업 부진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됐어요. 그럼 예정신고 할 필요 없겠죠. 4번 간이가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간이가세자가 예정신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일반 과세자로 바로 변경됐으면 예정신고 안 해도 됩니다. 2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예정신고 시까지 영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기간 부분에 대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라는 경우에는 이제 수출하는 사업자라는데 수출이 없다. 근데 조기환급이 안 되겠죠. 수출이 없는지 조기환급 불가하겠죠. 2번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 자산이어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3번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 세액을 각 예정신고 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수출과 내수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수출 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을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수출과 내수를 겸용하는 경우 전체 다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매입세 조기환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답은 3번이었어요. 네, 이번엔 세법 2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중 국세 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3촌 이내의 인적, 2번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혈족이면 특수관계인이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배우자, 너무 특수관계인이죠.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 포함 맞습니다. 4번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이것도 특수관계 맞습니다. 2번 다음 중 국세 기본법상 기한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 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조항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신고와 관련된 기한 연장은 3개월 넘지 않은 범위에서 관할 세무조항이 할 수 있다. 3개월 아니고 9개월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에 신청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번 납세자가 화재 및 도난을 당한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3번 다음 중 국세 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시 송달은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30일 아니고 14일입니다. 1번이 틀렸고 2번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성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납세 고지, 독촉, 가증,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등기로 해야겠죠. 4번 다음 중 국세 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후 개정된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 과세할 수 없다. 소급 과세 안 되는 거 원칙이죠. 맞습니다. 2번 신유성질 원칙은 과세 관청에만 그 준수가 요구된다. 아닙니다. 납세 의무자도 납세자도 준수가 신유성질 원칙 지켜야 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 표준의 조사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외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의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맞습니다. 5번 다음 중 국세 기본법상 납세 의무자가 과세 편입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제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액이 아닌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성립과 정부에 신고를 했대요. 근데 신고하지 않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1번 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2번 인지세 이거 과세문서 작성한 때에 그냥 바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3번 증권거래세 4번 개별소비세 다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6번 다음 중 국세 기본법상 원칙적인 부가가제적 기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세속세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제적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맞습니다. 2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제적 기간은 7년이다. 상속세 신고서 위 제출 시 15년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부가가제적 기간은 10년이다. 맞습니다. 4번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맞습니다. 7번 다음 중 국세 기본법상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성산인의 제2차 납세 의무의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법인의 청산 시 자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 의무의 한도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맞고요. 3번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에서 주된 납세자인 법인은 증권시장의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포함한다. 증권시장의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보완 책임 사원과 과점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8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물적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양도담보 설정자가 국세 등을 체납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양도담보가 국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되어야 한다. 이후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양도담보 설정자의 재산, 양도담보 재산은 제외에 대하여 강제 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양도담보권자에게 그 앞부 고지서가 송절되는 시점에 양도담보 재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9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50% 맞고요. 2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30% 맞고 3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20% 맞고 4번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 지나면 가산세 감면은 없습니다. 6개월 초과하면 가산세 감면 없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세무조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경정 등의 청구를 한 자가 세무조장으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 여부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 통지 못 받더라도 2개월이 되는 날에 다음 날부터 심사 청구할 수 있어요. 3번이 틀렸고 4번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 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을 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11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수시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번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맞고요. 2번 납세자가 1과세기간에 2회 이상 경정 정보를 하는 경우 이거 수시 선정 사유 아닙니다. 그냥 실수를 많이 한 회사인 거죠. 3번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가공 거래가 있다면 수시 선정 사유에 해당하겠죠. 4번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뇌물을 줬다며 수시 선정 사유에 해당하겠죠.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주자는 국내외 원전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2번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자인 경우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비거주자를 본다. 아닙니다.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 상관없이 거주기간,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뭐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거주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4번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맞습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해야 돼요. 2번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맞습니다. 3번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25% 또는 14%이다. 맞습니다. 4번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외국 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 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이죠.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세, 환급금 등 필요 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거나 환입될 경우 산입해야겠죠. 산입해야 되고 2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소득세법상 산입됩니다. 3번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산입되죠. 4번 자산 수중이익 중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마이너스를 메꿨는데 총수익 금액에 불산입해야겠죠. 14번 정답은 4번이네요.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무용 수용자 전부를 업무용 자동차에 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차가 2대라고 하실 때 한 대 외에 추가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해야 되고 업무 전용 보험 미가입 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대라면 한 대일 때와 2대일 때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이 틀렸습니다. 네, 2번 종업원 명의의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업무 수용차의 감가상각은 내용에서 5년의 정해법으로 강제상각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 그 법인세도 똑같죠? 4번 간편정보 대상자는 업무 수용차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1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간편정보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정보 대상자이다. 맞습니다. 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의 과세기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1억 5천만 원이 미달하면 간편정보 대상자 돼야 되죠. 간편정보 대상자. 간편정보 대상자고요. 3번 사업장이 2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겸업의 수익금액을 주업종, 수익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익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익금액에 합하여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를 판정한다. 맞습니다. 4번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편정보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맞습니다.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네, 1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 이거 근로소득에 미포함됩니다. 나중에 퇴직급여 주면 그때 이제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거겠죠. 1번이 틀렸고 2번 실비 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벽지 수당이니까 근로소득이죠. 3번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현금불산이 된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에 이거 인정상여라고 부릅니다. 근로소득 맞습니다. 4번 휴가비 당연히 근로소득 맞습니다. 18번 일반인 김씨는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승 상금으로 5억 원을 받게 되었다. 그는 5억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씨에게 원천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단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금비가 80%입니다. 그래서 식을 세우면 5억 곱하기 1 마이너스 0.8 곱하기 20% 곱하면 저희 세금을 구할 수 있는데요. 5억 곱하기 0.2 곱하기 0.2 계산하면 2천만 원 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1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당이익 계산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맞습니다. 2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양적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분배된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한다. 아니죠. 손익분배 비율이 없으면 지분 비율에 해당합니다. 지분 비율에 의해서 소득세 계산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의 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맞습니다. 2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반드시 합산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직장공제 초과금액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2번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야 2번 주택임대소득인데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고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신고는 3번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게 이제 종합소득에 무조건 합산되는 소득이죠.
4번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이거 무조건 분리가 됩니다. 2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추가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경로 우대자 공제 맞습니다. 70세 많이 나오죠. 2번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한부모 공제 맞습니다. 3번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연 50만원 부녀자 공제 맞습니다. 4번 한부모 공제와 부모자 공제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를 적용한다. 아닙니다. 한부모 공제 해주는데 한부모 공제가 100만원이고 부녀자 공제가 50만원이에요. 그래서 더 큰 거 해줍니다. 한부모 공제 해줘요. 4번이 틀렸고 2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 수에 따른 세공제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명이고 연 15만원 맞습니다. 2번 두 명이고 연 30만원 아니고요. 15만원에서 30만원 추가 15만원이고요. 두 명인 경우에는 35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명인 경우 30만원 추가되고요. 4명인 경우 30만원 추가돼서 이거는 다 맞습니다. 네, 2번이 틀렸어요. 2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2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은 일시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소득 아니고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3번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날로 한다. 맞습니다. 4번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맞습니다. 2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 임대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가 위에서 말했죠. 주택 임대만 있더라도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2번이 틀렸고 대신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3번 복식보기 의무자가 합계산의 시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4번 수시부가를 한 경우 수시부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2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주자는 중간예납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 현재 사업자가 아님으로써 당해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나라가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간예납 불가합니다. 4번이 틀렸어요. 네, 오늘은 114회 세무회계 2급 문제 풀어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